안녕하세요, 변정은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움과 성장, 도전을 좋아하고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다룰 수 있는 올라운드 마케터를 꿈꾸는 변정은입니다. 현재는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회사를 다니실 때는 어떤 업무를 하셨을까요? 제가 회사를 다녔을 때는 첫 회사가 이제 에코마케팅이라는 회사였어요. 사실상 그때 회사를 다녔을 때는 정규직이 아니라 인턴으로서 시작을 했었는데 인턴으로 들어간 거였기 때문에 엄청 큰 중대한 일을 맡지는 않았었어요. 사실 인턴한테 맡길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하면 사실 기본적인 문서 작업일 수 있고, 제가 들어간 회사는 퍼포먼스 마케팅 회사였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를 가공하고 축적하고 이런 반복 작업에 대한 일들이 좀 주된 업무이기도 했고, 이제 그래도 소재 기획이라던가, 이제 소재라고 하면 저희가 광고 이미지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소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재 기획을 하는 그런 작은 업무들로서 시작을 했었는데, 사실 처음 그렇게 시작을 했었던 업무는 진짜 리포팅 작업, 리포팅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이제 정리하는 작업들, 그리고 간단한 이제 매체에 대한 소재를 기획하는 작업들이 있었는데, 저는 되게 이거에 대해서 일을 할 때 사실 되게 적극적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거를 그냥 해야지 하고서 반복 작업이어도 아무 생각 없이 막 이렇게 한다라기보다는, 제가 좀 반복 작업을 싫어하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빨리 할 수 있지? 예를 들면 한 예시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광고를 운영을 할 때 이제 여러분들도 메타라는 광고, 페이스북 광고를 누르면 어떤 특정 페이지로 랜딩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 랜딩 페이지가 우리가 원하는 페이지로 제대로 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사람마다 기기도 다 갖고 있는 게 다를 거고, 제가 맡고 있는 광고주에 앱이 깔려있는 유저가 있을 거고 깔려있지 않는 유저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도 제대로 다 테스트를 했어야만 하는 상황이었는데, 저희 팀에는 아이폰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를 안드로이드 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맨날 찾아서 저희 랜딩 테스트를 해야 돼서 빌릴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 뭔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해서, 그게 아마 인턴 시작한 지 한 3일차인가 한 7일차인가 아무튼 일주일 이내에 제가 그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해 볼 수 있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구글링을 했었어요. 그래서 책임님도 예전에 어떤 분이 이걸 좀 해결하려고 했었는데 이거 한번 찾아봐라, 그냥 이렇게 툭 던진 말이었는데, 회사의 업무는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야근이죠. 그래서 이제 찾아본 결과 녹스라는 에뮬레이터가 있었는데, 이제 그거는 PC에서 모바일 환경을 좀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였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안드로이드 폰에서 랜딩 페이지 테스트를 하는 거랑 똑같은 구현이 가능하고, 그래서 뭔가 링크를 클릭했을 때 실제로 앱 설치 그 화면이 나온다던가, 앱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뭔가 다른 페이지로 이동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다 구현이 돼서 이걸 책임님께 말씀드렸고, 그걸 이제 전사에 공유하고 이렇게 일을 하기도 했었었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광고 소재를 돌릴 때 사실 광고 이미지를 하나만 쓰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퍼포먼스 마케팅의 핵심은 저비용으로 효율을 내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이미지를 이제 테스트를 해서 어떤 게 사람들이 더 많이 클릭을 하지, 어떤 그 소재에서 더 전환이 많이 일어나지, 이런 거를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광고 이미지도 많고 이미지에 따라서 랜딩 URL 링크도 다 다르겠죠. 그래서 그거를 정말 거의 100개 가까이 매일 링크를 그 비틀리라는 서비스를 활용해서 단축을 했었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퍼포먼스 마케팅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 광고에 대해서 트래킹을 잘 하기 위해서 UTM이라는 걸 달았어야만 했고, 그 링크 뒤에 UTM 파라미터가 엄청 길어지다 보니까 광고의 세팅이 아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작업이 불가피했었는데, 매일 사람이 100개의 그 링크를 복사 붙여넣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것도 이걸 또 꼭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나, 그거를 정말 팀원이 6명이었는데 그거를 나눠서 한 사람당 30분에서 1시간 동안 그걸 하고 있으니까 이거 너무 비효율적인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조금 특이한 환경에 좀 살고 있긴 하거든요. 이제 논스라고 이제 코리빙 하우스에 살고 있는데, 이제 거기는 제가 들어갔을 당시에는 창업가의 마을이라고 해서 이제 창업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모여 사는 공간이다 보니까 실제로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는 친구들 혹은 스타트업을 만들고 있는 친구들이 사실 많았었어요. 그 말은 즉
개발자 친구들도 되게 많았었는데 이제 제가 집에 와서 나 회사에서 맨날 이런 거 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거 그냥 바로 홈페이지 이렇게 이거 뭔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더니 이제 1시간 만에 이렇게 뚝딱뚝딱 하더니 엑셀에서 제가 그 URL 바꾸고 싶은 URL을 넣고 버튼만 누르면 단축되는 URL로 쫙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회사에 이제 전사 이제 공유를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효율적으로 좀 일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이렇게 일을 한다라는 거는 내가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 회사 지원해서 왔는데 맨날 나한테 시키는 거는 나는 맨날 보고서 작업만 하고 맨날 이렇게 이상한 반복 작업만 하고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냥 그 주어진 환경에서 이거 그냥 내가 하기 싫은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없을까? 라는 접근으로 항상 뭔가를 해결점을 찾으려고 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제가 전환형 인턴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팀장님, 책임님께 이제 정규직으로 일할 생각이 없냐라는 이렇게 제안을 받게 되어서 그렇게 저는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게 된 케이스이긴 했거든요. 그 외에 좀 본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퍼포먼스 마케팅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는 저희가 온라인 디지털 상에서 보여지는 이제 광고들을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이다라고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한 정의는 아니지만 그래서 주된 업무로는 이제 메타 광고라던가 뭐 카카오톡, 네이버 이런 지명 광고가 될 수 있고 디스플레이 광고가 될 수 있고 아니면 검색했을 때 나오는 뭐 스폰서드 이렇게 나오는 검색 광고 등들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모든 온라인 디지털에서 일어나는 광고들을 다 다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에서 이제 입사를 했었을 때 맞는 거는 이제 광고주 클라이언트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클라이언트들이 대행사에다가 광고 대행을 맡기겠죠. 그래서 월 예산안은 얼마고 우리는 이 광고 집행을 통해서 어떠한 KPI, 목적을 달성해야 돼. 그 KPI는 뭐 실제 이 앱을 설치하는 유저, 앱 설치가 될 수 있고 혹은 아니면 이 페이지에 유입이 목적이 될 수 있고 혹은 실제로 구매 전환까지 일어나야 돼 라는 목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KPI별로 맞는 또 더 성과가 잘 나오는 매체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건 또 타겟층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긴 하겠는데 그래서 정해진 예산안을 가지고 그리고 광고주가 원하는 그런 KPI별로 어떠한 미디어를 운영하면 좋을지 이런 미디어 플래닝을 해주는 업무들도 하고요. 그러면 플래닝이 다 했으면 결국에는 그 광고 매체들도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운영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여기서 같은 비용을 가지고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이 성과라고 하면 결국엔 유입이 될 수 있고 매출액이 될 수도 있고 등등 할 수 있는데 그랬을 때 결국엔 사람들이 반응이 좋은 소재들을 만들어야 되니까 예를 들면 디스플레이 광고라고 하면 예시를 들면 내가 이 화장품을 팔고 싶어. 그러면은 이미지를 크게 하고 뭐 글씨를 작게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미지를 강조한 소재가 더 잘 먹힐까? 혹은 이미지보다는 조금 더 할인 문안을 하는 게 더 잘 먹힐까? 그래서 이렇게 여러 소재들을 만들어요. 여러 소구점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만들고 데이터를 이제 보는 거죠. 실제로 이미지를 크게 썼더니 다른 거에 비해서 클릭률이 높게 나왔네? 그러면은 이 소재를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미지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이 이미지랑 같이 쓴 이 문구 때문이었을까? 이거를 다시 보면서 또 다시 신규 소재를 만들면서 계속 높은 효율을 유지할 수 있는 소재들을 계속 발굴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거의 주된 업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퍼포먼스 마케터는 결국에는 특정 매체를 다루기도 하고 운영도 하고 미디어 믹싱도 하면서 그럼 매체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건 뭐냐라고 하면 소재를 기획하고 근데 그 기획하고 만드는 데 있어서 데이터 분석이 기반이 되는 그런 마케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거를 이제 이 업무를 사실 1년 정도를 했었어요. 이제 에코마케팅이라는 회사는 퍼포먼스 광고 대행사이기 때문에 요게 주된 업무였는데 사실 저는 그게 맞지 않았어요. 한 1년 정도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 이게 데이터를 분석해야 되는 업무이다 보니까 되게 반복 작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사실상 많았고 마케팅의 영역은 되게 광범위한데 이거는 온라인, 오프라인 그 마케팅 중에서도 정말 그 온라인 그리고 딱 요 특정 매체들만 운영하는 게 너무 저한테는 그게 재미가 없는 요소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실 한번 퇴사를 좀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회사에서 팀장님이랑 이제 원온원 이렇게 1대1 면담을 했었을 때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해주셨어요. 너는 어떤 마케터가 되고 싶어? 라고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제가 답변한 거를 찾아보니까 A부터 Z까지 다 하는 마케터가 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저희 에코마케팅의 회사가 자회사가 있는데 이제 데일리 앵코라는 미디어 커머스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실제 이제 브랜드를 만들어서 제품을 실제 팔기도 하는 그런 업무가 주된 업무였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에코마케팅에서 이 데일리 앵코라는 회사로 파견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이동한 팀에는 실제 론칭하기 한 달 전인 팀에 이제 합류를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이게 운이 좋았었던 케이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이미 만들어진 브랜드, 이미 성장한 브랜드에서 마케팅을 하는 것과 그리고 이건 거의 제로 투 원에서 마케팅을 하는 것이라서 저는 이런 관점에서 되게 재밌었거든요. 왜 재밌었냐라고 하면 모든 업무들이 새로웠어요. 결국 이건 브랜드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의 브랜드를 계속 키워나가기 위해서 모든 영역들을 다 하는 거라서 그래서 실제로 뭘 했는데 라고 보면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선 실제 브랜드 스토리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브랜드 스토리와 슬로건을 잡아보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브랜드가 만들어졌으면 우리 뭐 팔 건데 그럼 신상 어떤 제품을 팔 건지 선택을 하겠죠. 근데 초반에는 당연히 이제 큰 회사였으니까 가이드라인이 당연히 있죠. 그래서 뭐 샴푸, 치약 뭐 등등을 팔아 라고 했었을 때 아 그래? 그러면은 이 제품을 어떻게 판매를 할 건데 이거를 사람들이 왜 사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획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결국 곧 그 저희가 제품을 클릭했을 때 보이는 상세 페이지겠죠. 여러분 이러지 않나요? 우리 제품은 뭐가 좋아요. 이런 상세 페이지 기획을 할 거고 근데 상세 페이지 기획만 하면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는 광고팀이 또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광고팀이 이제 뭐 이미지 소재라던가 영상 소재를 가지고 오면 사실상 이게 법률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광고 검수를 저희 마케팅 팀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매번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워딩이다 라고 하는 것들은 좀 정리를 해주고 그것도 사실상 반복적으로 이게 되다 보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실수할 때도 있고 해서 이것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어요. 이건 써도 되는 용어고 이건 써면 안 되는 용어 이렇게 관리를 하기도 했었고 어쨌든 광고를 해서 사람들이 이제 왔어요. 그러면 이제 제품을 사거나 이렇게 하겠죠. 그랬을 때 장바구니에만 담아놓고 안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럼 어떻게 사게끔 하지? 그러면서 제가 CRM 마케팅을 담당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필요시 그렇게 이제 사람들한테 쿠폰을 이제 그 사람에게 맞는 쿠폰을 제공을 해주고 좀 그 사람이 구매 전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그런 업무들을 했었고 사실 그리고 제품을 팔 때 또 이벤트를 하죠. 예를 들면 추석 연휴니까 여러분 이렇게 묶음으로 이제 팔아요. 그럼 그 이벤트에 대해서 기획을 할 때도 실제 할인율을 얼마나 줄 건지 이게 실제로 얼마까지 되어야 이제 마진이 얼마만큼 남을 수 있고 이런 것들도 실제 배울 수 있었고 그리고 제품을 하나 파는 게 아니라 2개 팔았을 때 할인율 어떻게 할지 근데 이 2개 파는 것도 1+1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50% 할인이라고 소구해서 팔 수도 있는데 어떤 게 더 전환이 더 높게 나오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점점 또 확장이 돼서 어느 정도 이제 브랜드가 커지고 나니까 이제 외부 유통 채널에 조금 판매를 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쿠팡이라던가 다른 이제 톡스토어 이런 데들이 있겠죠.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입점을 시키기도 하고 그러면서 유통 채널에 대한 조금 이해도도 되게 많이 높아졌었던 것 같고 당시에 또 라이브 커머스가 엄청 대세였는데 라이브 커머스를 하자. 또 그래서 저는 라이브 커머스는 조금 전담으로 메인으로 맡아서 이제 실제 라이브 커머스도 대행사가 있지만 대행사에서 사실 제가 생각했었을 땐 그 자사 제품에 대해서의 소구점은 아예 그 브랜드 사이드에서 더 잘 알지 외부 대행사가 많이 안다라고 생각은 들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쪽에서 다 잡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게 천연 계면 활성제예요 라고 했을 땐 어떤 화면으로 노출시켜 주세요. 그럼 어떤 소품을 써주세요.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브랜드에 맞는 그 쇼호스트들도 직접 다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실제 찾기도 하고 이런 작업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어쨌든 보면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인플루언서가 어떤 특정 자기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가 있으면 그 사람이 쓰는 제품을 쓰고 싶어 하는데 결국엔 브랜딩은 좀 그런 로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의 결에 맞는 또 인플루언서를 또 찾아서 직접 제안을 해서 제품 드릴 테니 뭔가 이렇게 해주세요. 혹은
그러지 않더라도 진짜 저희 제품을 먼저 초기에 찾아가지고 이제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리그램 해가지고 콘텐츠 관리도 하고, 그래서 거의 뭐야 진짜 다 한 거 아니야? 라고 싶을 정도로 그 짧은 시간 안에 A부터 Z 모든 것까지를 다 빠르게 좀 배울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일반적으로 사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가능해? 라고 하겠지만 저는 회사에 다니면서 거의 10-10으로 일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10-10이 뭐냐, 10시에 출근해서 10시에 퇴근? 근데 10시에 퇴근 안 했을 때도 있었고, 그래서 좀 그때 연차는 되게 짧긴 하지만 그때 되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이거를 왜 해야 되지? 어떤 맥락에서 이걸 해야 되는 거지를 좀 캠페인을 좀 전체 단위로서 보면서 일을 해왔었다 보니까 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상 저연차에서도 마케팅 기획을 다 하시고 좀 몸에 맞는 일을 만났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일을 사랑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퇴사를 하셨습니다. 네. 퇴사를 결정하신 계기가 어떻게 되실까요? 제가 퇴사를 한 계기는 사실 제가 살고 있는 코리빙 커뮤니티, 그 코리빙 하우스에서의 영향이 좀 컸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있었고, 사실 사람들이 말하는 마의 3년차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이 직무를 계속 가져갈 거냐, 아니면 새로운 직무에 도전을 할 거냐,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저도 이 회사가 첫 회사였기 때문에 내가 이게 진짜 맞을까라는 생각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코리빙 하우스를 왜 언급을 했냐면, 이제 그곳에는 사실 대기업 다녔다가 퇴사해서 온 사람들도 있었고, 아니면 처음부터 아예 스타트업을 이제 만들어가는 친구들도 있었고, 아니면 그냥 개인이 하고 싶은, 정말 본인이 좋아하는 게 뭔지를 찾아서 그거를 향해서 뭐 진짜 예술적인 분야든 뭐든지 간에 그 꿈을 쫓아서 노력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런데 되게 많은 영향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삶의 행태가 회사에 소속돼서 일하는 게 다가 아니라 되게 다양한 삶의 행태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회사를 계속 다닌다고 했었을 때 내가 만족하면서 살 수 있을까? 아쉬움이 없을까? 라고 했었을 땐 되게 마음속에 나도 저렇게 도전하면서 살고 싶은데, 새로운 거 해보고 싶은데, 나 마케팅 말고도 다른 것도 해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되게 사실 쉽진 않았지만 그렇게 해서 뭔가 퇴사를 결심하고 실제 퇴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